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한성원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건희 여사가 오늘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조사에 나섰는데 이 특검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도 함께 소환했습니다. 대질신문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직접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셨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전달할 수 있습니까? 명품 가방이랑 목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2022년 예, 김건희 여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구속 후에 특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필 그 통일교와 문제, 또 건진법사 문제, 그리고 또 김혜성 씨,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와의 연관성을 좀 캐묻기 위한 것인지 동시 소환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좀 갖는가요? 일단 김건희 씨는 좀 진술 거부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김혜성 씨라든가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대에 부르면 김건희 씨가 어떤 진술을 할지도 모르고 김혜성 씨가 어떤 진술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약간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후에 조사를 하면 진술을 맞추고 예. 또 특검이 물어봤던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부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 예. 또 기억이 없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진법사 측 변호인들은 그런 걸 이미 예상하고서 자신과 김건희 씨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을 찾아가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이 아무리 같은 시간대에 소환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입을 닫으면은 뭐 건진법사를 부르든 김혜성 씨를 부르든 또 뭐 통일교의 그 누구를 부르든 서희건설의 뭐 이모 회장을 부르든 의미가 없다. 그렇죠. 진술을 뭐 맞출 게 없잖아요. 예. 김건희 씨가 진술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진술을 가지고 김건희 씨를 추궁해야 되는 것인데 김건희 씨가 답변을 안 해버리니까 사실상 추궁이 어렵다는 측면이고요. 도이치모터스 같이 증거라든가 진술이 차고 넘치면 예. 김건희 씨의 진술은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근데 건진법사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달했다는 목걸이 같은 경우는 목걸이 안 줬다는데 분실했다는데 그러면 그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을 캐기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입을 닫으면 뭐 이 관련자들 동시 소환한 게 의미가 없는데 특검은 왜 그러면 동시 소환을 한 겁니까? 사실 이렇게 동시 소환을 했을 때도 한편에서는 이제 대질 신문을 전제를 한 것이다. 이 세 명이서 한꺼번에 조사를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구속 상태에서 관련자들이 함께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혹시라도 진술 하나하나에 모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압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질 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예. 물론 뭐 특검 측에서 이러한 방식도 고려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게 전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예. 그렇다면 결국 동시에 이제 수사를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른 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순차적으로 이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된 혐의점들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차례대로 또 전달이 되고 이후에 다른 관계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예. 이 조사에 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요 핵심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동시에 사건을 수사하니까 이렇게 외부에 조사되고 있는 내용들이 알려질 그런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예. 이 점을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또 한편으로는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야 이제 진술 거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됐던 거고 예. 그렇다면 이제 결국 김예성 씨라든가 혹은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동시에 조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진술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점이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 뭐 이런 방면들도 예. 충분히 고려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뭐 유력 정치인들이 대부분 비슷한데 검찰 조사하든 특검 조사하든 진술 거부를 하잖아요. 그것이 향후에 있게 될 재판에서는 어떻게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까? 아니면 뭐 유불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서는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사실 조금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 예.
이제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들이 수집된 상태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피해자의 진술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입증이 된 상태면 사실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추후에 재판 결과에는 본인에게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실체 관계가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고 이것은 뭐 실체 관계를 숨기기 위한 태도이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였다라고 해서 양형에 있어서 이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사 단계에서 이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예. 한다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진술 거부권을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진술을 했다가 예. 추후에는 그 진술이 또 모순점으로 확인이 되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가능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매하게 판단을 받고 있다, 애매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추후에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에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수사기관에서 과연 확보했던 증거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인 변론을 예. 수립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사안들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이제 독자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이제 법률 대리인들의 조언을 받아서 아마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뭐 그거는 이제 피의자들의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히 뭐 납득이 되고 용인이 되는 거니까 그걸 뭐라 할 건 아닌데 최경철 의원님, 전 그게 궁금해. 김건희 여사의 이제 심리적 상태. 왜냐하면 특검의 소환에 응했잖아요. 응해서 구속이 됐고 그리고 다시 조사받기 위해서 와라. 그러면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조사실에 들어가면 진술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아예 특검이 소환을 하면 나 안 가겠다. 구치소에서 안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는 것과 부르니까 내가 가긴 가는데 지난 1차 소환 조사 때도 그랬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대체로 쓰면 왜 굳이 소환에 응하는 걸까? 그냥 구치소에서 안 나가겠다고 하면 더 되는데 굳이 왜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쓸까? 이 심리 상태는 뭘까? 출두하는 것은 여론의 동향을 보는 거죠. 출두를 하지 않으면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갖기 때문에 예. 죄를 짓고도 출두조차 안 하고 조사조차 안 받네. 이런 부정적 여론을 일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나 출두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저것은 뭐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이죠. 지금 보통 수사기관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거든요. 예. 이게 말꼬리를 계속 잡고 늘어지면서 진술에서 여러 가지 약점을 잡아내서 결국에는 방어권을 무너뜨린 뒤에 자백을 받게 하는 게 이게 뭐 상투적인 수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말 많이 해서 결코 좋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출두는 하되 말은 하지 않는다. 예. 그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뭐 방어권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나는 별로 죄가 없는데 예. 결국에는 뭐 정치적인 수사이니까 결국에 이렇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도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 지지층들은 아마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술을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에 부여했던 그 영장에 적었던 적시를 했던 혐의가 16가지라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전성배 씨하고 이 김예성 씨를 동시에 부른 그 주된 혐의는 뭡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이분들을 불렀고 왜 김 여사를 동시에 또 두 번째 소환 조사했는지 어떤 연관성을 찾으려는 것인지. 일단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통일교 측에 청탁을 전달했죠. 예. 캄보디아 메콩강 사업에 있어서 원조 기금을 늘려달라. ODA 자금. 예, ODA 자금. 근데 실제 수백억이 늘어나요. 그리고 또 모 방송사 인수를 좀 도와달라. 그리고 어떤 행사에 좀 참석해달라든가 또 통일교의 위상을 좀 높여달라는 취지의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메콩강 사업 같은 경우는 ODA 자금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가 대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대가가 뭐냐 했더니 한 2천만 원 상당의 명품백,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 그리고 뭐 천수삼 농축액 이게 전달됐는데 건진법사는 분실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면 또는 전화 녹음 통화 내용을 보면 농축액 이거 마셨다는 거예요. 예.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명품백과
먹거리도 당연히 전달되지 예. 않았겠어요. 그렇게 예상하는데 안 받았다라고 하고 건진 법사는 분실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특검에서 이 건진이 아파트 출입기록,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아파트 출입기록 그리고 통화 내용 예. 이런 것들과 다 해서 동선까지도 다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추궁을 할 것 같고 건진 법사가 아마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청구될 것 같아요 오늘. 예. 대신 김건희 씨는 어차피 영장이 발부됐고 건진이 안 줬다라고 하니까 자신은 안 받았다라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도이치모터스도 아직 수사가 끝난 줄 알았더니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한다라고 해요. 8억 원 정도의 수익 그리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그 이익 분배가 그 주가 조작 세력들에게 한 40%가 전달된 거 수표가 출금됐네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거 인멸이 확인돼서 구속이 됐지만 이제는 기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가 진술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보강 작업을 해야죠. 예. 어차피 20일 내에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로비를 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잠시 뒤에 더 다루게 될 오늘 이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를 갖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김혜성 씨는 그냥 모빌리티 렌터카 업체 유력 기업들 금융권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데 과연 왜 투자를 했을까? 그 연관성을 밝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기로는 김건희 씨의 그런 일가에서 자금을 관리했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집사라고까지 불리고 본인은 있는. 집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본인은 부인을 하고 예. 있고 또 언론에서는 집사라는 표현까지도 쓸 만큼 어쨌든 자금 관리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지위에다가 이제 본인이 설립에 관여한 그 렌트카 업체가 일단 기업 실적이라든가 혹은 기업의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예.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을 만한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들로부터 180억이 넘는 투자 자금을 받았으니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은 아닌가? 일단 김현성 씨 입장에서는 그런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주장을 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업들의 투자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어떤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까지도 특검에서는 보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구속영장에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특검에서 결국 칼끝을 노리고 있는 곳은 이제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성배 씨 그리고 김혜성 씨 외에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다른 혐의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서희건설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 과연 이게 뇌물죄가 될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서희건설과 관련된 의혹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창 기도의 모습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이봉관 회장님과 기도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힘과 용기를 주고 국가 번영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소중한 말씀을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에 가가지고 참석을 해서 이렇게 축사 내지는 기도를 같이 하는 거는 전직 대통령들도 다 한 거니까 저것 자체만으로는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지금 논란이 될까? 저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앉아 있으니까 결국 저 자리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런 의혹이 있는데 저는 청와대에 출입해봤습니다만은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통령께서 자주 가시는 행사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자들도 제일 싫어하는 행사인데 따라가기가 왜냐하면 새벽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한 6시, 7시 저도 가봤는데 6시, 7시 시작하려면 기자들이 새벽 5시쯤에 가야 되는 거죠. 그건 가장 힘든 그 행사인데 그만큼 대통령께서 열심히 가시니까 기자들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조찬기도에 가시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봉관 회장이 왔는 것 같고
그러나 이봉관 회장이 제가 볼 때는 목걸이를 주고 청탁을 한 것은 큰 사위 예.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했던 분 그분만 청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런 것까지 뭐 세세하게 이렇게 청탁을 하다 보면 예. 너무 이게 자기도 조금 민망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 조창기도에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도 총리실도 출입해 봤습니다마는 총리실 비서실장은 매우 좀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기 임명한 것은 아마 목걸이와 관련이 매우 컸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께서 저 목걸이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대통령께서 결정을 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뭐 그 부인이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뭐 알아볼게. 뭐 이렇게 해서 임명이 된 것 같은데 목걸이 수수 사실을 대통령이 알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법조인인데 목걸이를 집사람이 받았는데 내가 그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면 이건 결국에는 나중에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이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조창기도에도 뭐 목걸이 수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어쨌거나 목걸이 수수 그리고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임명 이것은 예. 김건희 여사의 좀 주도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아마 추측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갈리는 거거든요. 이제 최경철 위원과 이승훈 변호사께서 갈 텐데 이거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당시 국한 조찬 기도회 회장이셨죠, 그렇죠? 이 행사를 주관하는 분이셨고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여사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집 지하에 있는 지하 식당에서 만나서 아주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 내외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꼭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방금 보신 화면처럼 실제로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자, 이게 무관한 건가? 목걸이하고 무관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다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으니 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목걸이의 대가로 그러면 이런 이봉관 회장의 부탁을 들어준 거냐?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같이 간 거냐? 이 대목에서 해석이 갈리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는 확실한 것 같아요. 받으면 확실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받았기 때문에 조찬 기도회를 간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조찬 기도회를 주도했느냐? 이봉관 씨가 주도하는 조찬 기도회에 간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가서 이봉관 회장님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해주면 거기에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이봉관 회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관계에 있구나. 예. 좀 뭔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뭐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봉관 회장이 예. 원하는 것이었을 것 같고요.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귀걸이에다가 브로치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1억이 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사위가 전직 검사인데 바로 비서실장이 되잖아요.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예. 그러면 이것도 대가에 대해서 정확히 실행해 준 건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이렇게 받는 모습들을 보면 목걸이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그 받으면 확실하게 대가가 있어요. 통일교에 대해서도 대가가 있고 이분에 대해서 대가가 있는 예. 거 보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검찰총장 시절에도 너무 이런 것들을 쉽게 받고 쉽게 대우해 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특검이 정말 이 먹거리 2개에 그칠 예. 것인지 또 다른 게 나올 것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이봉관 회장의 부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에 갔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설득을 해서 갔다. 목걸이 뇌물에 대한 목걸이에 대한 대가성이다.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역대 대통령들이 흔히 가는 조찬 기도회지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서 변호사님, 이게 그 성립이 됩니까? 사실 결국에는 예컨대 금품을 수수를 하고 또 예. 거기에 대한 청탁으로 이런 기도회 참석을 요청했다라는 부분이 과연 뭐 뇌물죄와 관련해서 성립이 되는지 여부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대통령으로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범위 내의 업무인지 혹은 예. 그것과는 조금 별개로 볼 수 있는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좀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선례가 없는 것 같아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예컨대 그런 부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그 대가로 그 금품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제 공무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여부에 예. 대해서는 좀 따져볼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경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사위를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의 사위죠. 이것이 실제로 또 비서실장이 돼요. 한덕수 전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세 번인가 얘기를 했고 또 이력서 한 통을 보냈기 때문에 이봉관 회장의 사위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는데 이 부분도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조금 뭔가 석연치 않습니까?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 뭐 범죄로 따지면 알선수재죠. 그 금품을 교부받고 그 금품의 대가로 그 사람이 청탁을 들어준 것이니까 그리고 뭐 알선수재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요건은 특검이 노리는 요건은 그것이죠. 대통령도 알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과 공모하여서 박성근을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매간매직을 저지른 것 아니냐. 이것이 특검이 지향하는 종착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 최경철 의원도 부인하기 어렵다. 뭐 그렇게 특검이 노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지금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한테 내가 부탁하였다고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대통령도 금시초문이라고 그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이 공모하여서 박성근 총리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마침내 그 교부받은 목걸이를 뭐 은닉하고 수익하였다. 뭐 이 범죄는 사실 좀 뇌물 범죄로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로 뭐 그렇게 처벌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특검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를 입증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구정은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선수재 정도로는 아마 입건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봉관 회장을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안가로 불러요. 2번이나 불러서 이거는 전부 이제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나가서 그냥 자수서 그러니까 본인이 누가 캐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적은 자수서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봉관 회장이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대통령의 안가로 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요. 김건희 여사가 안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여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법적인 논란인데 문제는 자신의 사이인 박성근 그 검사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청탁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인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말해서 총리가 비서실장을 이봉관 회장의 사위를 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이봉관 회장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앉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 대통령이 앉혔단 말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추론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측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정황들을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청탁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 이런 뭐 공무원과 관련된 그런 범죄 같은 경우에 이런 청탁을 하는 사람의 그런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청탁을 했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스스로 자백을 하는 그런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도 분명히 따져볼 텐데 이 당시에 실제 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는 시기 또 그때 금품이 전달되었다라는 시기 실제로 또 청탁이 현실화된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 서희 회장의 맞사위가 결국에는 이제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된 그 시기, 이 시기가 상당히 근접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우연하게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라고는 특검에서는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 결국 이런 뭐 시기라든가 혹은 뭐 지금 말씀드린 서희 검사 회장의 그런 진술들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상당히 크게 의심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 알려진 거로는 이 안가에서 왜 김건희 여사가 이봉관 회장을 만났을까? 이제 마음적으로 좀 괴롭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관련된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앉히는 문제 등등이 이제 논의가 됐다라고까지는 이제 이봉관 회장의 자수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남편인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뭐 목걸이라든지 샤넬 이른바 3종 세트를 주고 자신의 사위의 인사를 청탁하고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뇌물죄가 성립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공무원과 같이 공동 정범이 될 수는 있죠. 남편인 윤 대통령과
뭔가 함께. 모의했다면 네.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목걸이를 주면서 우리 사위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받고 가서 집에 가서 남편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라든가 이 3종 세트를 주면서 사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럼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 주지 이렇게 하면 공모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대통령한테 목걸이 3종 세트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지 그런데 마세요. 예, 예. 문제는 김건희 씨는 진술을 하지 않죠.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공모 관계를 특검이 입증하기는 어렵죠.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알선수재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목걸이는 받았고 비서실장이 됐기 때문에 알선했던 건 맞는 것 같다. 다만 뇌물의 공모는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알선수재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뭐 괜히 안가로 불렀겠습니까? 뭐 여기 성경 얘기를 듣고 싶어서 힘들다라고 해서 2번이나 불렀다는데 저는 이 사위가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잖아요. 아마도 총선을 부탁하기 위해서 서희건설 회장이 만남을 요청하고 불편하니까 안가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른 대가성 있는 돈이라든가 뭐 어떤 물건이 주고받았을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 서희건설 회장이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성경 얘기는 분명히 거짓이다. 뭔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다. 이봉관 회장이 근데 교회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과 관련돼서도 많은 지식과 많은 얘기를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목사님들 많은데 목사님 많은데 굳이 이봉관 회장을 안가로 불렀을 안가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장소잖아요. 예. 굳이 정말 기도를 받고 싶다면 자기 집으로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밀스럽게 할 말이 있었고 그건 이봉관 회장이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 요청을 했고 그래서 만나준 거니까 결국 사유에 대한 공천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뭔가 뇌물이 있었을 수 예. 있다라고 추정해 봅니다. 최 의원님, 네. 청와대 출입하면서 안가 가보신 적 있어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거기- 어딘지는 대충 들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대통령실 안가가 왜냐하면 수석들도 그 밖에 안가 비슷한 곳에 가서 사람들 만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그 청와대나 지금 뭐 용산으로 갔습니다만 거기를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들어오려면 뭐 그 수속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려는 사람도 많고 다 기록에 남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안가 비슷한 그런 곳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영부인도 사실 뭐 쓸수 있어요? 공무가 있기 때문에 뭐 명분만 있으면 뭐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저것이 과연 성경 공부하려고 만나는 건 사실 좀 예. 명분에 좀 부족하죠. 그 뭐 다른 명분이 있었겠죠. 아마 그 서류상으로 남겼을 것 같은데 그 서류가 뭐 거짓이 아니었다면 예. 뭐 특검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거짓이라면 저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목걸이를 교부받은 예. 기업인을 안가에서 만난 것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예. 그러나 저 추후에 박성근 비서실장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한 것 이외에 더 이상의 뭐 청탁이 없었다면 그것은 예. 큰 문제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박성근 저 실장님하고도 제가 뭐 카톡도 주고받고 이래 봤는데 정치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출마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무위에서 실제로 총선 출마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쨌든 불발이 된 것만 봐도 그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의 청탁은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박성근 실장도 더 이상 뭐 거기 가지고 뭐 얘기를 안 한 걸로 봐서 어쨌든 목걸이를 교부받고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일단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 변호사님, 뭐 우리 최 의원께서는 대통령 영부인도 뭐 필요하면 공무가 있다면 충분히 안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가 이용하는 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 안과와 관련해서는 그 관리 혹은 뭐 이제 보안 그런 관련된 지침이 내부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을 거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뭐 법적으로 외부에 드러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는데 뭐 그래도 짐작을 해보자면 사실 어쨌든 영부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아닌 신분이고 또 이런 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일단 그런 관리 지침이라든가 규정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우리가 1월달에 그 경찰에서 이제 안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던 적이 있고 이때 이제 이 경호처에서 그 형사소송법상 110조, 111조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군사상, 뭐 공무상 기밀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예. 반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도 사실 그 실제로 집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만큼 군사상 그리고 기밀상으로 중요한 공간인데 예. 여기에 아무리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이라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어떠한 규정을 상상을 한다 예.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는 그런 사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여사가 안가를 사용하는 게 적법하냐 아니냐 뭐 이것은 사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받고 있는 16가지 큰 혐의에 비하면 조그마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 정서에서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국민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될 것은 이른바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던 게 이제 2023년 7월이란 말이에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했던 목걸이, 귀걸이, 뭐 브로치가 전부 이 이봉관 회장이 줬던 이른바 샤넬 3종 세트라고 불리는 건데 문제는 2023년 말에서 2024년에 이게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를 왜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3종 세트니까 3개를 돌려줘야 되는데 2개만 돌려주고 귀걸이를 안 줬어요. 귀걸이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이 의아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이건 또 뭔가. 제 생각에는 귀걸이를 아마도 다른 사람을 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선물해 줬을 수도 있고요. 분실하기에는 분실을 잘 하진 않거든요.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에. 이 귀걸이도 한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심히 다뤘을 거여서 저는 본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 선물했다가 돌려받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에 사용한 물건 빌려주신 거 잘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냥 말 확실하게 그냥 아니 이거 지금 공직자 재산 신고 미신고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 내가 빌린 걸로 하자라고 이제 말을 맞춰야 되는데 좀 격이 안 맞잖아요. 서희건설 회장한테 자기가 그런 진술을 나중에 수사를 대비해서 말 맞추자라고. 그래서 그냥 빌려주신 물건 잘 받았습니다라고 돌려주면서 그냥 그렇게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빌려줬다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그때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을 때 지인에게 빌렸다는 말과 일치하잖아요. 진술이. 그렇죠. 이 진술은.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이게 추정인데요.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에 이게 지금 목걸이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도대체 어디서 났냐, 미신고한 것이냐, 뇌물 받았냐라고 됐기 때문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든가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좀 확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제 추정이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돌려주면서 빌린 거 다시 갖다 준 걸로 하자라는 모종의 어떠한 논리적인 타당성 접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마땅한 액세서리가 없었다고 했으니 잠시 빌렸다가 행사가 끝나고 이제 돌려줬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상황을 만들고 싶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근데 최 의원님 왜 귀걸이는 그러면 왜 안 돌려준 것일까? 정말 어디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깜빡한 건가? 미스테리합니다. 김건희 여사 속마음에 못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목걸이나 뭐 다른 귀금속에 비해서는 귀걸이가 작지 않습니까? 크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실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돌려주려면 다 돌려줬겠죠. 아니 그러면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돌려줄 때 그런데 귀걸이는 제가 분실했어요. 제가 전액 배상할게 이런 말을 덧붙였어야죠 그러면. 그건 또 더 구차한 그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예. 그 잊어버린 거는 빼버리고 왜냐하면 그걸 만약에 누구를 다른 사람을 줬다면 이 여파가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건 뭐 사실 뭐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보면 제가 청소하다 보면 뭐가 이거 굴러다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전부 가짜 같은데 어쨌든 샤넬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집에 굴러다니는 예, 어쨌거나 뭐 약 분실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못해서 그 남편이 청소하다가 진공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서 뭐 없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분실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래서 2개밖에 돌려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볼 때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예. 어쨌거나 기업인 회장에게서 저런 귀금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빌렸다 하더라도 빌리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 김건희 여사나 아마 윤 대통령께서도 유감의 표현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태도라고 봅니다.
서 변호사님, 판사나 이런 재판부는 이 준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부인하는 받은 사람 쪽에서 부인하는 진술을 더 신뢰를 합니까? 사실 뭐 사건들마다 달리 평가를 할 수 예. 있긴 하겠지만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준 사람의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준 사람의 진술을 조금 더 신뢰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어떠한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 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느냐 이걸 예. 따지게 되는데 사실 뭐 예컨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 중에서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뇌물을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 역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예. 구제하는 이유 그 동기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제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까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신빙성을 따질 때 이런 다른 거짓말을 할 만한 다른 동기가 있는지를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여자의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그 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돌아가는 형국이 김건희 여사에게 좀 불리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네. 한 가지 변수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거의 식사를 잘 못한다고 해요. 안 그래도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일주일간 입원한 전례도 좀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건강 문제는 또 특검 수사라든지 조사라든지 향후 있게 될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특검에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건강에 대해서는 큰 변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하더라도 이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건강 상태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만약 이 앞으로의 석방 절차 등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제 구속 영장 구속 적부심과 관련해서 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예컨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건강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조사에 계속해서 소환에 일단 응했다. 이렇게 협조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건강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굳이 구속 상태에서 남은 조사라든가 재판의 진행이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가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결국 법원에서도 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지 유지하지 않을지에 관련해서 이 상대방 피의자의 혹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분명히 고려하는 대상에 포함시키긴 하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좀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혐의나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대단히 불리한 쪽으로 상황은 흘러가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건강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게 재판 전략인지 아니면은 뭐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